충북의 반대 속에 강행된 문장대 온천 개발이 환경 영향평가 반려로 무산됐습니다. 충북 지역사회는 더 이상의 갈등을 막을 상생 방안을 찾자고 경북에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이번 추석에도 쉬지 못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많을 전망입니다. 고충을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됩니다. 다수가 모이는 행사나 종교시설,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북도와 상주 지주조합이 강행한 문장대 온천 개발이 환경 오염을 우려한 충북의 바람대로 무산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건데요.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린 충북 지역사회는 30년 넘게 지속된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생 가능한 사업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주민의 환경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2차례나 났는데도 문장대 온천 개발이 또 추진된 건 지난해 나온 법제처의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경상북도와 상주 지주조합은 이 해석을 근거로 지난 7월 문장대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은 유효하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냈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재협의 요구만 세 번째. 환경 파괴와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주민과 지자체 할 것 없이 충북 지역사회는 똘똘 뭉쳤고 해묵은 지역 갈등은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망동의 분돈을 금치 못하며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로 온천 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운명의 2달. 대구지방환경청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결정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괴산군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고 기존 평가서 초안에 공람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도 의견 재수렴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오수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과거 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한 데다 자료의 신뢰도마저 떨어진다며 평가서 내용도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동의 부동의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받을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절차상 지금 평가를 온전히 제가 진행할 수 없는 단계라서 평가 협의가 안 나고 되돌려주는 형태인 겁니다. 강행을 하게 되면 평가 협의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돼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별도의 처벌이 있습니다. 충북 지역사회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면서도 더 이상의 지역 갈등을 막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하류간에 특히 대법원에서 사업이 취소가 된 경우 이걸 더 추진하지 못하도록 좀 여러 가지 공익적 차원에서의 그 제도적 장치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도 내년부터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으로 사업 재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경상북도와 상주시를 향해 하류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에서 해외 입국자 2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내국인과 영동에 거주하는 20대 외국인으로 모두 입국 당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그동안 함께 사는 가족 없이 홀로 격리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67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25명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코로나19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업무를 이어가는 병원 의료진과 방역당국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종종 시민들의 질책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명감으로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이들을 이재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충북대병원. 도내에서 발생한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은 모두 이곳에 입원합니다. 지금까지 80명이 넘는 확진자를 수용했고 대부분 완치해 퇴원시켰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30여 명이 3교대를 서며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에 코로나 환자까지 돌보다 보니 업무량이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당직 근무까지 생겼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환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좀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환자인데 잘 치료되셔가지고 퇴원했을 때 그때 제일 기억이 좀 남습니다. 크게 뭐 무리되거나 뭐 민원을 크게 제기하거나 그러신 경우는 별로 없어서요. 확진자 이동 동선과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는 방역 담당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현재 도내 역학조사관은 도청에 있는 주무관과 공중보건의까지 2명이 전부인데 2년 이상의 교육과정과 질병관리청 심사를 통과해야만 역학조사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군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접촉자 분류와 소독장소 범위 등을 결정합니다. 충북 전체 확진자를 담당하다 보니 올해 들어 지금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단 이틀만 빼고 모두 출근한 직원도 있습니다. 시군에 접촉자 관리 이런 걸 계속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 있는 사항은 없었고요. 남편이 그 주부수증 걸리겠다고 제가 집안일 못하니까 자기가 주부수증 걸리겠다고. 네.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건 확진자 이동 동선 파악. GPS나 카드 사용 내역이 나오기 전에는 확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애를 먹곤 합니다. 솔직한 그런 진술, 예, 저희 뭐 보건소나 아니면 역학조사관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게 바람이고요. 선별진료소 운영과 자가격리 통보 등을 책임지는 각 시군 보건소도 추석 연휴 동안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 7일 근무와 야간 당직까지 잦아진 직원들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합니다. 자가격리자 상태 확인을 위해 날마다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는 한 직원은 이상한 민원에 시달릴 때면 곤혹스럽습니다. 아파트 뭐 동호수까지 밝혀라, 뭐 국민의 알 권리다, 뭐 이러면서 조금 항의를 하셨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약간 말하는 편이에요. 잠 못 잔 적 있고 한 20통까지 받아본 것 같아요. 지난 여름 폭염에 두꺼운 방호복을 입은 일부 직원이 탈진하기도 했던 선별진료소 업무는 체력적으로 고된 일입니다. 감염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도 그들을 지탱해 주는 건 책임감과 사명감입니다. 아무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코로나 사태. 하루빨리 종식돼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지정에 따라 충청북도도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합니다. 홍보관 등 다중 집합시설과 어린이집, 경로당 운영이 금지되고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유흥, 감성주점 등 5가지 고위험 시설은 다음 달 4일까지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이후 일주일은 방역수칙 의무화로 완화됩니다. 다만 학원과 뷔페, 노래연습장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 가능합니다. 종교시설도 다음 달 4일까지 대면 행사 금지가 강력 권고되며 5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지킬 경우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나눔의 손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활동을 재개한 충북연탄은행은 후원과 자원봉사자 참여 모두 지난해 대비 90% 이상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날 청주의 취약계층 5가구에 연탄 1000장을 배달한 이들은 기존 릴레이 방식이 아닌 거리 두기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충북연탄은행은 내년 3월까지 1000가구에 연탄 20만 장 기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 한 달 암당 10만 원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제천시가 신청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